나 이런 용어를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를 허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세에 대한 과도한 지출.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2030 청년들 개인회생이 급증하는 이유와 이제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회생 파산 절차보다도 이제 저도 요새 사회적으로 막 문제되고 우리가 지금 심한 경기 침체가 있잖아요. 그동안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신문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2030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3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이 다 됐고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있거든요. 잠재적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이제 뭐 금융감독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나왔겠죠.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뭐냐면 금융권의 3개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면서 현재 돌려막기를 하는 지금 인원들을 이제 수치를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청년들 5명 중에 1명 꼴이 잠재적 신용불량자랍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인원하고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된 인원하면 5분의 2가 넘어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걸어가는 5명 중에 2명은 이런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껴본 실무에서 체감한 부분하고 이제 저도 여러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종합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구나 말씀을 나눠보려고.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영끌 비투죠. 이제 처음에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저도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영끌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영끌이라고요. 비투는 빚을 엄청나게 내서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이해가 되죠. 막 내 노동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부동산을 산다는 건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였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봤자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뭐 아파트 값은 6개월 사이에 막 1억씩 오르니 당연히 이 분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연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대출금리 높아지니까 지금 엄청나게 뭐 분양권을 했다거나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지금 청년들 엄청나게 그 원리금 납입 못해서 신용불량자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야 영끌의 의미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니 영끌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투죠. 주식, 코인, 뭐 선물시장 같은 거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런 주식, 코인, 선물시장에서 물론 수익이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 존재합니다. 그게 극히예요. 극히. 여러분들 제가 극히라는 단어를 쓰는 건 대개가 투자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쉽게 돈 못 벌 사람 없죠. 근데 극히라는 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나본 주식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뵈면 한 5%도 안 된대요. 한 3%도 자기들은 안 본다 합니다. 실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뭐 단타로 잠깐 이익을 낼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한 3% 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투자했죠. 빚 엄청 내서. 그래서 심각하게 2030들이 신용불량자 이런 현상들로 접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 전세 사기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되죠. 전세 사기. 최근에 이제 많았죠. 작년, 재작년. 뭐 열심히 노동을 해서도 전세 살기가 어려우니 은행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 허그 같은 데에서 뭐 전세금, 보험 같은 거 가입해서 전세를 가입했는데 임대인들이 이것도 이제 부동산 무리한 과도한 부동산 늘리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전세 사기 임대인들에서 피해를 몽땅 본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그건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행성입니다. 나 이런 용어를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를 허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세에 대한 과도한 지출.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 1년 동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SNS, 인스타,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따라 했죠. 특히 이제 뭐 골프라든지 해외 여행, 그다음에 고급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명품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최근 통계자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세전 3,200이랍니다. 그럼 세후 2,800 정도 되겠죠. 한 달에 200만 원 초반인데 이것도 고소득의 연봉자들이 이렇게 수치를 많이 올려줘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한 달 실수령이 200 초반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권에서 지금은 조금 내렸겠지만 골프를 하루 치려면 하루 평균 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것저것 막 합치다 보면 이 지방에서도 보통 한 30만 원꼴 하루 쓴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면 내 한 달 월급 다 여기에 소모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30들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당장의 GDP는 작더라도 2030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경제 주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30들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5명에 2명 이상꼴로 신용불량자와 잠재적 신용불량자 분들이니 이분들이 이제 정말 신용불량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국가 세금 정책이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연금 문제라든지 사회보험 전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타깝죠. 이제 제가 왜 이런 서두에 몇 개 또 하나 말씀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국가에서도 문제인데 청년들한테 창업자금 지원해서 무분별하게 개인 사업자를 하게끔 해서 이게 다 빚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다 무너지고 있죠. 요새 경기도 안 좋은 게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엄청난 채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2030 분들이 여기서 일부 뭐 과도한 뭐 도박이라든지 사행성들에는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제 우려에서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2030들은 경제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돼야죠. 그래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세 개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단점들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2030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신용불량자, 잠재적 신용불량이 될 위험 집단에 지금 속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용회복을 시켜서 다시 왕성한 사회 경제적 의미, 우리 국가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제도든 이용해서 신용회복이 돼서 다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